여러분이 헤어지고 가장 궁금한 건 이 후폭풍이 올까? 이게 제일 궁금하겠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얜 마음 편하게 잘 지내는 거 보면 열도 받고 안 입고 올 겁니다. 그러면서도 포기는 안 되니까 짜증 나실 거예요. 오늘은 이별 후폭풍이 올 수밖에 없는 남자의 유형 4가지를 말해드릴 건데, 이런 특징을 가진 남자들은 헤어졌다가도 후폭풍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남자들 특징이라고 말했지만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오늘 얘기는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영상만 보셔도 후폭풍 때문에 고민하실 일은 사라질 겁니다. 사실 후폭풍에 관련해서는 유튜브에 너무 많은 영상들이 있어서 내 남친은 후폭풍이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기대를 하게 되죠. 이런 영상마다 후폭풍 오는 사람들 특징을 다 모으면 대충 20가지는 넘을 거예요. 뭔가 이 20가지의 얘기들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을 해도 희망이 생긴 것 같고 1%의 희망만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이런 삼류 힐링 컨텐츠 이야기 들으면서 정신승리하고 싶어질 거예요. 오늘 팩폭 좀 하겠습니다. 내 남자친구가 후폭풍이 올 유형인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부터 말해드릴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단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상대방의 성향에 관련된 거지 연애 이별 상황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애를 잘 못해놓고 상대방 성향이 오늘 제가 얘기하는 특징에 해당한다고 후폭풍이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정신승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남자. 일반적으로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람보다 감성적인 사람이 후폭풍이 잘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게 호르몬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바로 영상 끄고 때려치울 것 같으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남성 호르몬이 강한 사람일수록 감성적이기보단 이성적인 편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적을수록 후폭풍이 올 가능성은 높아요. 남성 호르몬이 꼭 남성에게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 중에서도 도전심이 강하고 승부욕 센 것처럼 겉은 여자지만 속은 완전 남자인 여자들도 있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겉으론 센 척하고 상남자지만 속은 여리고 완전 상여자 같은 남자들도 있거든요. 왜 여성 호르몬이 강한 사람들은 왜 후폭풍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해도 좀 더 많은 감정들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후폭풍도 쉽게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대충 처리한 일이 실패를 했을 때 겪는 감정적인 고통보다 오랫동안 내가 노력했고 심혈을 기울인 일이 실패했을 때 겪는 감정적인 고통이 더 심하잖아요.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하죠. 여성 호르몬이 강한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강한 남자들보다 연애에 감정 투자량이 많은 편이고 연애 상황 하나하나에 의미부여를 많이 해요. 이렇게 감정의 매몰 비용이 늘어나서 헤어지고 나서도 감정 정리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덩달아 정리가 된 후에도 깨끗이 털어내지 못하고 후폭풍을 느낄 가능성도 높습니다. 두 번째, 도파민 부족남.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친구들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랑 만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포기가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중에서 80%는 의존형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의존형 연애가 타고난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의존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도파민 부족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신체가 정상 기능을 하려면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정상 기능을 하려면 꼭 필요한 도파민들이 있는데, 의존형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도파민을 얻을 기회가 일상에 없다는 거예요. 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열정이 느껴지는 취미도 없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딱히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연애를 하면 머릿속에서 너무 쉽게 도파민이 터져 나와요. 연락만 해도 행복해지고 데이트를 하면 더 행복하고 거기다 스킨십은 머릿속에서 도파민 핵폭탄이 터집니다. 일상에서 연애만큼 도파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상 연애 중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직업적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 친구들과 교우관계가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엔 헤어지고 나서 상대적으로 고통이 덜한 경우가 많아요. 연애 말고도 도파민을 얻을 방법이 있기 때문인 거죠. 내 남자친구가 연애 말고 자기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지 않다? 당연히 도파민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후폭풍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 시장 가치가 낮은 사람. 여자는 선폭풍이 오고 남자는 후폭풍이 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꼭 그런 건 아닌데 심리적인 메커니즘상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 어떤 이유로 어떻게 헤어졌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남자들의 후폭풍 시기가 여자들보다 늦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관해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결국 이것도 호르몬의 차이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강한 사람들은 도전 욕구, 성취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헤어지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사실에 자유로움과 만족감을 느끼기도 해요.
오히려 이별이 내내 도파민을 늘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남자가 성공적인 여정을 이어간다면 상관없겠지만 모든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처음에는 야심차게 시작한 도전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부터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대체 무슨 선택을 한 거지? 이때부터 나라는 확실한 보상을 포기해버린 게 아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시원하게 상사한테 사직서 집어던지고 퇴사하고 나올 때 그 순간은 회사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내가 시작할 사업의 성공이 머릿속에서 상상이 펼쳐지니까요. 그런데 언제 퇴사를 후회하죠? 내 사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 매출은 하루에 10만 원도 안 나오고 한 달 내도록 죽도록 일했는데 통장에 마이너스 찍히면 그때부터 퇴사를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연애도 시장의 원리이기 때문에 남자가 처음에는 자기 가치를 객관적으로 잘 몰라요. 특히 남자들은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런 심리가 있는데, 이런 심리가 개박살이 나면 그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번째, 안정감에 대한 고질적 결핍을 가진 사람. 조금 어려운 얘기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듣고 싶어지죠? 여기서 끄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아가 형성되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결정되는 데까지는 보통 또 10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기까지는 사실 양육자, 즉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이 시기에 생기는 결핍은 거의 평생을 따라다니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부모님이 배달 음식을 잘 안 시켜줬어요. 치킨 한 마리를 시켜도 한 마리를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한두 조각 꺼내서 밥이랑 다른 반찬이랑 같이 먹었어요. 어릴 때는 이런 배달 음식을 정말 먹고 싶잖아요. 이게 결핍이 돼서 지금은 제가 쿠팡이츠, 요기요, 배민 다 쓰는데 배민 하나에서만 1년에 700만 원 썼더라고요. 배달 음식 마음껏 시켜 먹고 산지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어릴 때 느낀 결핍이 지워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 집안이 불안정했거나 안정감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자란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나는 것 자체를 끔찍하게 싫어하게 되는 결핍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사람은 꼭 연애가 아니라도 대상이 누구건 나랑 가까웠던 사람이 나를 떠나는 일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 연애에 엄청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매몰 비용도 늘어나게 되죠. 거기다 이때까지 연애하면서 느꼈던 안정감이 사라지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후폭풍을 겪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후폭풍이 올 가능성이 높은 남자 유형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상대방이 후회했으면 좋겠다. 상대방이 저를 모시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이해하는데 사실 우리가 연애하고 살면서 누군가를 못 잊는다고 꼭 그 사람이랑 재회를 하고 싶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좋았던 추억으로 간직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런 분들은 이렇게 화가 나 있거나 복수심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마음으로 재회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헤어지고 상대방을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나를 떠나지 못할 만큼, 만약 떠나더라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후회하고 돌아올 현재의 연애를 하려고 해야 하는 거죠. 후폭풍 자체에 너무 집착하는 건 여러분이 재회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만 더 힘들어지는 일이기도 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재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다면 이 영상 설명과 댓글에 있는 연애언어연구소 홈페이지 링크 클릭하셔서 재회의 알고리즘 PDF 한번 읽어보세요. 단기재회부터 장기재회까지 재회의 모든 구조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책으로 정리해뒀습니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1분이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